till I can't no more. I got the horses in the back. Horse stock is attached. 시댁은 여느 집보다 유난히 친척들 간의 모임이 잦았고 사촌리도 각별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희 친정이나 제 주변 사람들은 거의 사촌들과 거의 연락을 안 하거나 안 보고 지내는 경우가 많고 그나마 보고 산다는 사람들은 명절 때나 한두 번 보는 게 다라는 거예요. 저희 친정 쪽도 그렇거든요. 성인이 되어서는 고모나 이모 오실 때 어쩌다 따라와서 인사하고 가는 게 다인데 이상하게 시댁은 수시로 모이는데 한 번 모일 때마다 술 입덕이 되도록 먹고 마시고 밤이 새도록 지내는 거예요. 신혼 때는 남편도 사촌들과 똑같이 그동안 해왔던 대로 함께 먹고 마시고 놀더라고요. 그때 나이가 없으니까 저러겠지 하고 그냥 넘겼는데 어이없게도 아이를 낳고 오히려 더 사촌들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사촌 역시 가정이 있는데도 자꾸 시댁에 오더라고요. 사촌은 그쪽 시댁에서 시집살이는 아무렇지 않은데 남편이 시도 때도 없이 술을 먹으면 폭력을 휘둘러서 어쩔 수 없이 피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나마 피해서 온 집이 시댁이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신랑은 자기가 더 흥분해서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 사촌의 남편을 가만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둘 다 이상하게도 이혼을 권유하지도 이혼을 하겠다고도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둘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면서 왜 이혼을 하지 않는 이유를 알았어요. 사촌의 남편은 능력도 있지만 시댁이 엄청난 부자라고 해요. 그래서 사촌 그 여자도 그걸 보고 결혼을 했다고 들었어요. 워낙 없이 잘하고 힘들게 살다가 있는 남자를 만났는데 놓치기 아까워서 그냥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돈만 보고 결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사촌이 연예인 뺨치게 이쁜데 그 남자도 사촌의 외모에 반해서 결혼을 결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자 외모 빼고는 볼 것이 없거든요. 학벌, 가정, 성격 다 그 남자 집에 비하면 딸렸는데 다 속이고 결혼을 했다고 해요. 결혼하고 임신하면서 들통이 났는데 그때부터 남편의 손찌검이 시작되었다고 하더군요. 그 여자는 오로지 돈만 보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쯤은 아무렇지 않게 넘겨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구타를 가볍게 여기는 데에는 이 여자가 자라온 환경도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아버지로부터 심한 구타를 당하면서 자랐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역시 시댁으로 피신을 했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런 걸 다 떠나서 이 여자가 무서운 것은 이 결혼을 그렇게 버티다가 돈을 챙겨 나올 목적으로 10년을 참고 살 각오를 하고 버티고 있었나 봐요. 제가 결혼하고 봤을 때가 그 여자 결혼 생활 5년째였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낄낄대면서 그 여자 하는 말이 계획했던 5년만 더 버티면 큰 돈을 만질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밖에서 얘기를 듣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남편이 묻더군요. 민서야 너 괜찮겠냐? 힘들면 운동을 하나 배워. 아니야 시간이 갈수록 이 사람도 때리는 강도가 약해졌어. 내가 너무 잘 버티니까 화만 내고 가끔은 그냥 안 때릴 때도 있어. 얼마나 챙겼어. 내가 지금까지 맞은 거만큼 챙기려면 아직 멀었어. 내가 어떻게 버텼는데 그놈이 약발 가지고 때리고 친정 가정사 개판이다고 때리고네. 성격 지랄 맞다고 때리고 그 새끼랑 지금 끝나면 억울해서 못 살아. 잘났다. 그래서 얼마를 더 챙기려고 해. 그 집안은 1억은 껌값이잖아. 난 10억은 챙겨서 이혼하려고 몇 억 챙겨놨는데 이혼하면서 위자료까지 10억 만들려면 아직 멀었어. 하더군요. 대화 내용을 듣다 보니까 기가 막히는 게예요. 자기가 속여서 결혼해서 당한 것을 가지고 뜯어내려고 하는 거 보니까 너무 기가 찬 거예요. 그 여자 학교 다닐 때도 학교에서 유명할 정도로 놀았다고 하더군요. 학교에서 짝 먹었다고 할 정도면 말 다 한 거죠. 그래서 학벌도 중졸이 아닌 중토더라고요. 중학교를 다 마치지 못한 이유는 학교에서 담배 피우고 술 먹고 해서 퇴학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가정사도 아버지는 사채까지 써가면서 도박에 바람까지 피워서 늘 부모님이 싸우셨다고 해요.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인지는 몰라도 성격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신랑을 포함해서 다른 사촌들끼리 같이 술을 먹다가도 갑자기 성질을 내고 욕을 하고 성격이 다혈질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너무 웃긴 것은 그 여자 자기 남편이랑 있으면 완전 돌변한다는 거예요.
완전 현모양처인 척 연기를 하는 거예요. 행동 하나하나 달라지는데 목소리도 저희들과 있을 때와는 다르게 완전 딴 사람이 되어서 행동을 하니까 저는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인지 이 여자 남편도 이제는 본인한테 그렇게 맞고도 이혼하자고 안 하고 잘 버티고 해도 잘 키우고 있어서 그런지 그냥 포기한 상태처럼 보였어요. 원래 처음엔 사촌 여자도 신혼 때는 한 성격하는 거 보여줘서 성격까지 돌 아이라고 하면서 싫어했다고 해요. 그런데 아이를 가지는 바람에 그냥 받아줬다고 들었어요. 그 집안이 워낙 손이 귀한 집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둘 사이가 좋지 않았다면서 어떻게 임신을 했냐고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그 여자 남편이 술김에 한 번 한 것이 임신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경멸하던 여자랑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임신 소식을 듣고 할 수 없이 받아들이면서 변하기 시작한 것은 술을 먹으면 폭력을 휘둘러도 낸 정신일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버틸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 기기가 막힌 얘기들 중에 숨겨진 얘기가 있었어요. 바로 그 아이가 제 신랑의 아이였고 그 여자가 아이를 가지게 됐다는 그 얘기 또한 제 신랑의 얘기였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그 여자 남편이 사고를 당하면서 모든 것이 들통이 났던 거예요. 그 여자 남편은 출장을 갔다 오다가 크게 사고가 났는데 병원에서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거라고 해서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 검사를 하다가 그 남자는 자기가 무정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남자는 지금까지 본인이 무정자라는 것을 전혀 알 수 없었던 것은 예전에도 몇몇 여자들이 임신했다고 들려붙은 적이 몇 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거죠. 이 여자 남편은 무정자임을 알고 부인한테 속은 것이 분해서 자기 부인을 가만두지 않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저희 남편과 그 사촌이 대단한 사고를 또 치고 만 것입니다. 남편이 무정자인 것을 전혀 모르는 그 여자는 저희 남편 놈이랑 사고를 치고서 임신을 하자 자기 남편의 아이처럼 시댁에 알렸나봐요. 사실 그 여자 남편은 자기 부모한테도 속이고 앞으로는 애를 가지기 어렵다고 말을 했었나봐요. 그래서 시부모님들은 며느리한테 미안한 마음에 더 애틋하게 대하면서 아껴줬는데 때마침 어려울 거라던 임신을 했다고 하니까 너무 좋으셨는지 며느리가 가깝게 지내는 친척들을 다 부른 거예요. 물론 저도 남편과 함께 참석을 했죠. 저희 쪽의 시부모님들과 그 여자 부모 다른 사촌들도 다 모였어요. 그 여자 남편은 갑자기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조금 늦을 거라면서 저희 먼저 식사를 권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파티를 즐기고 있었는데 때마침 늦게 온 그 여자 남편은 갑자기 잔치상을 다 뒤집어 엎어 버리더니 아내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다들 놀라서 말리는데 저희 집 그놈이 더 발끈해서 그 남자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그러더니 나서서 남편 놈이 말하더군요. 너 지금 임신한 아내한테 뭐하는 짓이야? 남편 놈 말에 그 여자 남편이 왜 혹시 이 여자애간이 애라도 되냐? 막말을 하더군요. 이 말에 제가 나섰어요. 지금 말을 심하게 하잖아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어이가 없고 황당합니다. 내가 지금 이 여자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내는 게 숙제입니다. 전 오늘 이 여자랑 이 여자 애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생각입니다. 하면서 그 여자를 사정없이 때렸어요. 그러자 장모하고 장인어른이 나서서 사위를 마구 때렸어요. 그러자 그 남자 부모도 사돈이고 뭐고 서로 쥐어뜯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러자 그 남자가 야 너 몸을 어떻게 놀렸길래 임신을 할 수 있냐? 무슨 말이야? 내가 그런 바람이라도 피웠다는 거야? 몰라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개나리 같은 년아 내가 원래부터 가시 없는 수박이었단다. 그런데 어떻게 애가 둘이나 생길 수 있냐? 라고 말을 하자 그 여자 아무 말도 못하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 다 황당해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뭐라고? 너 사실이야? 지금 남의 애를 가지고 지금까지 슈를 한 거야? 이것이 하시면서 그 여자 머리채를 잡은 채 뺨을 날렸어요. 그것을 본 저희 남편 놈이 그 여자 시어머니 손을 잡더니 그만하시죠.
안 놔. 내가 이것을 반 죽여놔도 속이 안 풀려. 그동안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딴 짓을 해. 하면서 갑자기 테이블에 놓인 유리컵을 들어 그 여자를 향해 던졌어요. 남편 놈이 그걸 보고 간신히 막아서 그 여자 얼굴이 맞지 않았어요. 그 여자는 아이들의 아빠가 누구인지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 싸움이 더 진흙탕 싸움이 된 것은 갑자기 그 여자아이가 갑자기 우리 남편을 보고 아빠하면서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 순간 모두가 얼음이 되었어요. 제가 남편의 눈을 쳐다보자 저를 피하려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남편의 얼굴을 그 남자가 주먹도 아닌 발로 쳐서 날려버렸어요. 그 남자는 남편 놈을 반 죽일 정도로 때렸어요. 말 그대로 개싸움이 난 거예요. 저 역시 남편 놈을 가만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여자의 부모이자 남편의 고모는 시부모와 싸움이 난 거예요. 사촌끼리에서는 안 되는 죄를 저지른 것들 때문에 집안에 난리가 나버린 거죠. 이미 태어난 아이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에 모두를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남편 놈과 바로 이혼을 하고 그 여자는 그동안 욕심내고 몰래 모아놓았던 돈까지 다 빼앗기고 말 그대로 알거지로 쫓겨났다고 들었어요. 남편 놈은 자기 고모부한테 심하게 맞아서 장애를 얻고 그 여자 역시 뱃속의 아이는 유산되고 첫째 아이는 남편 쪽에서 키우고 있다고 들었어요. 사촌이 지나친 만남을 하고 술 마시고 하더니 결국 하룻밤 실수로 임신을 하고 또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른 탓에 대가를 제대로 겪고 있는데 애꽃은 애만 불쌍한 처지가 되어 있더군요.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소름이 돋습니다. 뭐든지 넘치면 안 된다는 것을 저것들을 보고 느꼈네요.